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개미, 핫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일라이릴리 LLY입니다. 포브스가 목표가 2,000달러를 제시했어요. 트리피스도 같은 날 2,000달러 분석을 냈고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4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일라이릴리, 티커 LLY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아주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차트에서 뭔가 결정이 나야 하는 순간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라이릴리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876년에 설립된 미국의 초대형 제약회사예요. 본사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고요. 역사가 1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뜨겁냐면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이에요. 마운자로 접바운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GLP-1이라는 계열의 당뇨,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 약들이 말 그대로 대박을 치면서 일라이릴리가 글로벌 제약업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경쟁사로는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가 있어요. 오젬픽, 위고비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최근에는 일라이릴리가 노보 노디스크를 제치고 더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라이릴리를 둘러싼 뉴스가 꽤 많았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는 목표가 2,000달러 얘기예요. 포브스가 4월 14일에 일라이릴리 주가가 2,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냈고 트리피스도 하루 전인 4월 13일에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현재 주가가 905달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잠재력과 파이프라인 가치가 그 근거인데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쏟아지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낙관론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지금 당장은 다른 압력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뉴스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 출시예요. 펠렌크스가 4월 15일에 전했는데요. 기존의 마운자로나 접바운드는 주사를 맞아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알약 형태로 비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사가 불편해서 치료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먹는 약이 나오면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자크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파운다요, 승인이 노보 노디스크에 경쟁 압박을 가한다는 분석까지 내놨어요. 중장기적으로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로 캐나다 더 글로브 앤 메일이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1조 달러 레이스, 왜 일라이릴리가 노보 노디스크를 압도하는가예요. 파이프라인의 깊이와 개발 속도 면에서 일라이릴리가 앞서 나간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라이릴리가 크로스브리지 ATC라는 항암 기술도 새로 도입하면서 비만 치료제 외의 항암 분야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시킹알파에서는 살을 좀 빼어도 아직 업그레이드 시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중한 시각도 나왔어요. 표현이 재밌죠. 비만약 회사가 살을 빼가는 말장난인데요.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크로 측면에서도 압력이 있어요. 미 연준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하겠다고 했고 굴스비 위원은 금리 인하가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되면 일라이릴리 같은 성장주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요.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최근 30일 주가 흐름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3월 초에 1,003달러에서 출발했다가 3월 17일에 930달러까지 급락했어요. 그날 거래량이 560만 주 이상으로 30일 중 최대였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 거라 매도 압력이 상당했다는 뜻이에요. 이후 3월 27일에는 878달러까지 더 밀렸고요. 그러다 4월 초에 954달러까지 반등했는데 4월 9일 955달러를 고점으로 또 4일 연속 하락해서 지금 90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추가예요. 20일 이동평균이 920달러인데 현재가 905달러로 아래에 있어요. 단기 추세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50일 이동평균은 978달러인데 현재가 여기서 7.6%나 아래에 있어요. 중기 추세도 약세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00일 이동평균이에요. 지금 903달러 98센트인데요. 현재가가 905달러거든요. 딱 1달러 차이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200일 이동평균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그 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있는 상태예요. RSI는 14일 기준으로 40이에요. RSI는 0에서 100 사이 숫자인데요. 70 이상이면 과열,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 40은 중립 구간이에요. 아직 과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는 건 기술적 반등의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먹드를 볼게요. 먹드는 두 이동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권에 있어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막대 부분이 플러스 3.18로 양전환됐어요. 이게 중요한 신호예요. 아직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거든요. 볼린저 밴드로 보면 하단이 878달러, 중간선이 920달러예요. 현재가 905달러는 중간선 아래에서 등락하는 약세 패턴이에요. 다만 하단 878달러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단기, 그러니까 1에서 2주 관점에서 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은 200일 이동평균 903달러예요. 지금 이 선을 지켜내느냐 무너지느냐가 향후 방향을 결정해요. 지켜내면 기술적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인 볼린저 밴드 하단 878달러까지 열리는 구조예요. 먹드 히스토그램이 양전환됐다는 건 반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는 신호이긴 해요. 그러나 4일 연속 하락한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 920달러가 바로 위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에요. 중기 1에서 3개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파운다이어 출시가 초기 판매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추가 촉매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이 제시하는 2,000달러 목표가는 장기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여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크로스브리지 ADC 항암 기술이 더해지면서 비만약 하나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200일 이동평균 903달러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 선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 뒤에 진입하고 손절 기준은 볼린저 밴드 하단인 878달러에서 880달러 구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단기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는 20일 이동평균 920달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확인하면 추가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주의하실 리스크도 있어요. 고금리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준 위원 발언은 성장주에 계속 부담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FENLLYX 같은 상품을 통해 단기 베팅을 고려하신다면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해요. 오늘 일라이릴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출시라는 강력한 펀더멘털 모멘털이 살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200일 이동평균 903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 시장이 방향을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핫다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